AI로 인한 훈풍이 좀 효과를 보려면 언제쯤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올해요. 템퍼스 AI가 올해 흑자 조정합니다. 템퍼스 AI. 템퍼스 AI는 지속적으로 인수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계약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도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고 올해부터 그 결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AI 바이오 기업들도 하나둘 글로벌 기업 혹은 국내 대형 기업들과의 수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빨라도 뭐 올해 말, 뭐 내년에는 계약들 그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하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예,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다 한꺼번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왜 좋다 생각하세요? 일단 뭐 선법 개정이나 그냥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외국인들의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대장이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종의 턴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 뭐 원전이라든지 로봇, 뭐 히토류 조선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까지 약간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는 많은 섹터가 이제는 더 갈 때가 되었다 이런 인식이 확실하게 강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이게 순환매를 돌고 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또. 예. 근데 바이오는 왜? 바이오가 딱 보니까 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딱 1년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1년 전까지는 거의 가장 강했던 섹터 중 하나인데 1년 정도 옆으로 좀 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개별주 성향은 점점 강해지고 있긴 합니다. 바이오라는 게 결국에는 모멘텀 그리고 개별 종목의 뭐 기술 이전 계약, 개별 종목의 실적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조금 옆으로 기고 있을지언정 개별주별로 신고가를 달성한 기업들도 꽤나 많이 있긴 합니다. 다만 섹터 전체를 봤을 때 대장 기업들이 좀 쉬고 있고 그 이유는 최근 6개월 정도 기술 이전 계약이나 대규모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형 학회에서 진짜 좀 서프라이징한 그런 서프라이징한 데이터나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다가 지쳐서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뭐 원전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수급이 지금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나 뭐 조선, 뭐 전력 이런 데들은 계속 매일매일 호재가 빵빵 터지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일로 쏠려가는데 여기는 지금 뭔가 뭐 소식이 뭔가 좀 재밌는 그렇죠. 소식이 안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못 갖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들은 임상 진전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미팅이나 뭐 기술 이전 계약 끝까지 가기 위한 그런 진전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바이오 대장격인 알테오젠은 키투르다 SC 출시까지 성공적으로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약간 먼저 반영이 된 거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약간은 빈집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장 특징이 진짜 큰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돈 잘 버는 기업. 결국에는 2026년에 잘 벌 기업이 어디냐라는 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바이오가 당연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소외가 되는 상황에 호재성 이벤트가 딱 하나만 나와줘도 진짜 큰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가 코스피 시총에서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에서는 너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크잖아요. 셀트리온 뭐 이런 정확한 퍼센티지로는 모르겠지만 이 두 기업 말고는 나머지는 다 제약사이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딱 이 정도 말고는 거의 너무 작은 1조 원 언더 기업들이라
반도체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진짜 너무 크잖아요. 그래도 그 아까 바이오 대형 4사만 합쳐도 네. 시총이 100조 원 정도는 네, 됩니다. 하이닉스 비벼볼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긴 하죠. 예. 하지만 삼성바이오틱스와 셀트리온 다 좀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신기한 게 재무제표 보면 나날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매출도 좋아지고 성장은 또 이익도 계속하고 좋아져.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만 안 올라 이러면서 바이오 투자자들이 너무 약간 네. 포모가 올까봐 이게 분명 다 잘하고 있는데 주가만 안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애널리스트 하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결국은 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따라 붙잖아요. 네, 맞아요. 내년쯤은 가능할까요? 저는 연말 정도부터 곧 많이 채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를 때 매수하는 것보다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사실은 이상적인 투자 방법인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오르는 게 더 좋아 보이고 오르는 게 더 갈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와 셀트리온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졌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만큼 완전 소외가 되어서 모두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들 묵혀둔 상태, 그런 상황에 진짜 큰 서프라이징한 이벤트, 그러니까 뭐 대규모 수주뿐 아니라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기대치보다 훨씬 잘 나오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나와주면 그런 코스피 대형주들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이제 분할을 앞두고 있어서 좀 다르겠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내년에 실적이 진짜 많이 점프업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 바이오도 내년에는 좋지 않을까? 코스피 내에서 순환매가 있다면 셀트리온이 또 한번 대장을 옛날처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라는 또 이슈가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약간 협박성으로 100% 관세, 뭐 고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약품은 역사적으로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약간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분야지 않습니까? 이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00%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 혹은 가격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이자 아니면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약간을 해주면 관세 유예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관세라는 건 합의를 통해서 다 유예시키고 없앨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다짜고짜 이렇게 100%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분야예요. 바이오는, 의약품은 그렇게 매길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상 카드를 위한 약간의 협박이지 않나. 그래서 빅파마들, 대형 제약사들과 하나둘 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는 컨센서스입니다. 하나둘 이미 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의약품 관세로 인한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많은 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바이오가 아닌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이나 이런 협력 계약의 경우 관세를 이제 부과하지 않죠. 네, 그래서 오히려 관세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게 바이오 섹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일종의 그러면 제약사는 영화를 제작해서 영화를 넘긴다 치면 바이오텍은 대본만 써서 넘기는 거구나. 그렇죠. 그걸 파는 거죠. 시나리오 뭐 이런 걸 그쵸. 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걱정이 됐었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가 부과가 되면 그런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마진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떨어지게 되면 그들의 현금 여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기술 이전 계약도 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약간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관세 협의도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공장을 지을 예정이 아니면 뭔가 그런 미국 내 투자를 하는 대형 제약사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정도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은 다 관세 부과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미국 내에서 공장만 지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공장이 있을 경우 그걸 약간 증설하는 신용이라도 해주면 어느 정도 이게 협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에 있는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라일리는 바보도 아니고 왜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근데 대형 제약사들은요. 이미 공장도 많고요. 실제로 착공을 또 한대요.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장이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혹은 미국 내 투자를 늘려나간다고 일라일리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요. 이번에 판매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공장은 다른 분야의 공장 그리고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우리나라 CMO, CDMO 기업들 혹은 글로벌 CMO, CDMO 기업들과는 다르게 신약 개발이 메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팔고 그로 인한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개발을 해서 블록버스터 그 의약품을 예를 들어 뭐 키트루다를 만들었다. 그럼 연간 매출이 40조 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진율이 뭐 90%다 하면은 CMO, CDMO를 하는 게 오히려 바보인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게 사실 이런 빅파마들한테는 더 이득인 거죠. 그럼 셀트리온한테는 이제 그걸 주고 자기들은 신약만 뛰어들겠다. 아니면 이제 신약 중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주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분야의 공장을 또 따로 짓겠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런 공장을 인수하는 게 자기네들이 짓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게 일라일릴리의 매출분, 그런 생산분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럼 매출이 셀트리온의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파트너사들이 있으니까 레퍼런스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미국 내 공장이라는 게 싸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 인력도 비싸지, 땅도 비싸지.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수하자마자 가동률 정상 가동률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원래 새로 지으면은 조금씩 테스트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뭐 대형 제약사 중에서 관세에 대해서 좀 무풍지대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셀트리온이 유일하네요. 그러면 대표적이고 SK바이오팜도 푸에르토리코가 미국령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SK가 결국엔 SK팜테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투자된 공장으로 우리가 뭐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무풍지대가 될 수 있겠고 앞서 먼저 설명드렸었던 바이오텍들은 기술이 전개하기 메인인 경우 큰 타격이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 관세 전쟁이 지금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도 지금 어쨌든 이게 쿠션이 온 거잖아요. 사실 또 생물보안법이 관세 전쟁도 관세 전쟁이지만 오히려 더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는 정책인 거잖아요. 생물보안법도 중국을 겨냥하는 거긴 하지만 막 뭐 중국만을 겨냥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미국이 그냥 모든 이득을 얻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이 얼마나 나이스하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발의했겠어요. 결국에는 미국을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중심에 두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베스트, 혹은 공장이 있는 게 베스트. 두 번째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나 한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 생물보안법 피해가고, 관세의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 협의 중이니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우리가 레깅이 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에피스도 없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공장 짓기 시작하면 이것도 엄청난 모멘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삼성 반도체 때문에라도 미국에 공장 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급삭점에서. 그리고 어쨌든 이 공식이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물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지어라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텍사스에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다 지으면 그만이긴 합니다. 땅도 있겠다. 그럼 내 텐데 왜 안?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알기로 인천에 되게 좋은 조건으로 공장을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국에 짓는 것보다 관세 내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지금 계획이 P8까지 돼 있나요? 그쵸. 근데 부지가? 그쵸.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들어오고 최근에는 역대 거의 두 번째 규모 1.8조 원 수주까지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진짜 확실히 생물보안법 얘기 나오고 좀 수주 규모들도 커지고 기존 수주가 확장이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면 뭐 5공장, 6공장, 7공장 뭐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제조업은 레퍼런스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에피스 떼어내고 오히려 더 CMO, CDMO 뭐 그리고 뭐 CRO 뭐 이런 거 다 진행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딜레마들을 10월 말쯤에 재상장은 다음에 네. 그러면 에피스를 투자해야 되냐 산발을 투자해야 되냐 이 딜레마가 항상 그 인적 분할은 그 스트레스를 줘요. 둘 중에 뭘까?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질까를 모르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에 어쨌든 재상장을 하기 위해서 밸류업을 위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ADC 쪽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협업 파트너로 정한 게 인투셀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구소 얘기를 들어보면 AI 쪽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고른 두 기업이 프로티나랑 지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티나와는 좀 큰 협업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AI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면서 밸류업을 하고 ADC로도 ADC 플랫폼 보유함으로써 파이프라인 확장해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의 도약도 하게 되겠죠.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니까.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지금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셀트리온이든 삼성바이오 에피스든 신약 개발에 대한 가치를 반영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분명히 조금은 걸릴 거예요. 올해는 일단 아니고요. 뭐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삼성바이오를 투자했었던 이유니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사실 선호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안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미국의 공장을 혹시라도 짓는다라는 얘기 약간이라도 나와주면 땡큐인 거죠. 우선은 텍사스 한번 찾으러 다녀야 돼요. 혹시 삼성 직원 돌아다니나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년에 바이오 업종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 바이오 업종 호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금리 인하 계속 할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죠. 그치. 금리 인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나 바이오 투자자분들은 금리 인하 하잖아요. 바이오 사야죠. 이런 관점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은 지지부진하지만 미국 바이오텍 ETF들은 진짜 두 달 동안 막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부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제 라부 몇 번 외쳤거든요. 1년 내내 라부 외쳤거든요. 근데 9월부터 진짜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근데 9월에 금리 인하 시작했죠. 10월에도 될 거라고 지금 거의 99% 확률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횟수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되면 내년에 금리 인하 지속되면 좀 바이오가 안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섹터도 금리 인하 수혜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이오가 가장 심플하게 금리와 반대로 가는 데칼코마니로 가는 섹터예요. XBI 지수 보시면 금리랑 그냥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거의 뭐 무조건 내년에 투자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올해는 그걸 미리 약간 공부하는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면 12월 정도부터는 그로 인한 기대감 많이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연중 가장 큰 행사이자
가장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 사례들은 적지만 그리고 다 가긴 해요. 다 가서 미팅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큰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는 점도 잊지는 마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 알테오젠, 리아켄바이오, 이런 대형주들, 뭐 최소 3조 원 이상의 대형주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좋아요. 실적도 훨씬 좋고, 뭐 알테오젠은 당연히 키트로다 SC 로열티 받기 시작하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리아켄바이오, ABL바이오도 올해 생각보다 기술 이전 계약이 늦게 나온다라는 인식이 많은데 그 기대감이 밀리면 내년에는 거의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올해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이상 내년에는 진짜 나오지 않을까. 이번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지금 개최 중이거든요.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근데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제일 발표도 많고 제일 관심도 많이 받은 게 ADC예요. ADC 약물 항체 접합체. 이 플랫폼을 2021년부터 트렌드의 중심이다. NO2라는 유방암 항암제 나오면서 ADC 계약 늘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ADC로 외쳤는데 아직도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ADC를 보유한 우리나라 대장은 리아켄바이오죠. 그러니까 ADC 개발사인 리아켄바이오. 리아켄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름 테라퓨틱이나 이제 곧 상장하는 에임드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DC 쪽 기술 이전 계약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리아켄바이오의 플랫폼 딜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ABL바이오도 마찬가지로 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뇌혈관 장벽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걸 투과해주는 폼 계약이 ABL바이오는 거의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BB 셔틀 개발사가 글로벌리 진짜 많이 없어요. 몇 개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적은 거죠. 알테오젠이랑 똑같아요. 알테오젠도 할로자임 아니면 알테오젠이잖아요, 사실. 근데 할로자임은 특허 만료도 앞두고 있고,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도 맞두고 있는 건데 뭔가 요즘 뭔가 잘 안 풀립니다. 기술 이전 계약도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독점 계약을 타겟 독점 계약으로 체결을 해서 만약에 내가 PD1이라는 면역 항암 타겟 계약을 이미 할로자임과 했으면 PD1 타겟으로 다른 기업이랑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알테오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트로다도 그런 식으로 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대형주들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는 시점이 바이오의 훈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급등했다가 또 하락하다가 급등했다가 하락했다가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도 한 번씩 받고 상승하는 것 같다가 이제 뭐 자꾸 막 전고점에서 하락하고, 그걸 뚫으려면 기술 이전 계약 아니면 빅컷 나와주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가 어쨌든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보면 이제 뭐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AI로 인한 훈풍이 좀 효과를 보려면 언제쯤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 돼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간에. 올해요. 템퍼스 AI가 올해 흑자전입니다. 템퍼스 AI. 템퍼스 AI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매력있는 글로벌 AI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템퍼스 AI는 지속적으로 인수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도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고, 올해부터 그 결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흑자전환 시기가 올해인 것이고, 템퍼스 AI를 필두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AI 바이오 기업들도 하나둘 글로벌 기업 혹은 국내 대형 기업들과의 수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빨라도 뭐 올해 말, 뭐 내년에는 계약들 그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AI 관련 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 계약뿐 아니라 비상장사들이 많으니까 비상장사들 투자가 작년에 바이오 투자 완전 씨가 말랐을 때도 혼자 투자 많이 받았어요. 그만큼 AI 바이오 쪽은 진짜 잘하는 애들뿐 아니라 좀 애매한 기업들도 일단은 투자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비상장사에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AI야말로
서로 파일을 나눠 가지기 좋은 오히려 독식 구조가 안 되는 분야라서 매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AI랑 바이오 연관 있는 기업들? 엄청 많아요. 상장사 중에? 상장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프로티나 단백질 기반의 분석이기 때문에 이 PPI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지도 않지만 약간 트렌드예요. 그래서 프로티나도 요즘에 삼성과의 계약 기대감으로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신규 상장주라서 관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로킷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름처럼 로킷 달고 신고가 계속 달성을 하고 있는데 로킷 헬스케어는 오가노이드 혹은 장기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AI를 기반으로 만약에 당뇨 발에 패치를 붙여야 된다면 패치를 어떤 식으로 붙여야 되고 어떤 구조로 3D 프린팅을 해서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AI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탁탁탁탁 하면 의사들이 쓸 수 있게 그래서 그걸 AI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쌓일수록 점점 퀄리티가 올라갈 거예요. 그게 AI 특장점이잖아요. 데이터 쌓일수록 업그레이드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로켓 헬스케어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외에 정말 작은 기업으로는 뭐 지너스, 3빌리언 아니면 뭐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화장품 때도 그 작았던 회사들, 상장사들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 것처럼 맞아요. 이게 AI가 결국 하다 보면은 바이오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몸집이 작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도 굉장히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오르면 막 2배씩 그냥 네. 올라가는 10배씩 봐야죠. 맞습니다. 바이오 투자자 대부분들은 2배 먹으려고 투자한 사람들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 사겠죠. 10년 전에 그 40대 초반 분들이 진짜 바이오 투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분들 딱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10년 만에 또 때가 오는 것 같다. 서로 감을 느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그 속설이 맞나 안 맞나 궁금한 게 상승장 끝물은 꼭 이제 제약으로 마무리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가 기대감만으로 올랐었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바이오 그냥 될 것이다. 승인 된대. 임상 3상이래 하면 이제 10배. 하지만 요즘에는 일단 그렇지 않고 임상 3상에 있는 기업들도 너무너무 많아졌고 글로벌 승인,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성장을 했으며 구조적 성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나오잖아요. 흑자 전환을 하는 AI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뭐 로킷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 다 흑자 전환해서 관심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고려했을 때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구간은 성장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이것 때문에 바이오를 투자 안 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들이 더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오히려 진짜 딱 지금이 제일 분할로 보기 좋은 시기 아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는 미국 바이오도 되게 강추드려요 항상. 왜냐면 미국 금리 인하기에 미국 바이오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죠. 그래서 저는 국내 바이오도 너무너무 좋고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미국 바이오도 더 좋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미국 ETF든 말씀해주신 뭐 라부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바이오텍들 중에서 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AI 기업이 뭐 템퍼스 AI 이런 기업들은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 2화에서 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